하고 있으면 오겠지 뭐. 자, 389 갑시다. 요 문제는 별표나 칩시다. 자, 이 문제를 별표 치는 이유, 다른 유형들, 이 유형에는 다른 문제들도 한 개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길이가 얼마. 자, 이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표준형으로. 요렇게 되고 없던 상수항이 25가 생겼으니까 의배도 25를 붙여주게 되면은 5,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 그럼 어떻게 생겼다 원이? 좌표 평면에서 y축에 접하게 생기겠다. 맞지? 응, 어서 와. 네. 여기가 5,0, 여기 1,0. 자, 하자. 여기서 길이가 1인 현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현의 개수라서 조금 더 쉽기는 한데 요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정말 많이들 틀려요. 자, 뭐냐면은 일단은 이 문제의 질문이 현의 개수라서 질문인 건지 자연수인 현이라서 질문인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네. 일단은 자연수의 개수 또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범위 구하기야. 어떤 범위, 뭔가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를 세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가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범위를 물어보는 건데 그 범위가 항상 작다도 아니고 크다도 아니고 크고 작다 꼴로 나올 거야. 물론 등호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고쳐주면 결국 뭐다? 정수의 개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1,0을 지나면서 저 원에서 생기는 그럴 수 있는 현의 가장 작은 현과 가장 긴 현. 근데 가장 긴 현은 여러 번 했던 얘기야. 뭐야? 결국 지름이야. 1,0 지날 수 있는 지름이 있잖아. 그지? 원 내부에 있는 1,0. 지름. 얼마야? 10이죠, 10. 최대값은 10입니다. 최소값은 그놈의 뭐하는 수직이 되는. 요게 제일 짧은 현이야.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도. 그래서 요거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5고요. 여기가 4니까. 얘 길이가 3이겠지. 그래서 현의 길이 중 가장 짧은 건 뭡니까? 6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런 느낌의 문제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있잖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도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래. 미쳤나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이 원 밖에 있는 점 한 점 A까지의 거리 중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결국 정수의 개수는 뭐다? 최소값, 최대값 찾기라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반지름을 빼서 최소,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만들잖아. 맞죠? 자,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진다. 또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원이 있고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에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 찾기 많이 물어봤지. 그 거리 중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또 최대값, 최소값 문제. 알았죠? 자, 보는 건 생략할게요, 여기서는. 자, 어쨌든 이 세 개가 비슷하게 나오고 요 두 개에서도 진짜 많이 틀리는데 답은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니까 6, 7, 8, 9, 10 5개 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여기서 진짜 많이들 틀리거든. 여기서 더 많이 틀린다, 사실. 잘 봐. 자연수인 현의 길이 중 정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6, 7, 8, 9, 10이 맞지. 근데 지금은 뭐야? 현의 개수잖아. 가장 짧은 현인 6이라는 길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고 10이라는 길이의 현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7이라는 길이, 8이라는 길이, 9라는 길이는 7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8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9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그러니까 길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이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도 되고 10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현의 개수는 각각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답은 8개. 알았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최소값이 딱 자연수인데 그놈의 개수는 하나야. 최대값도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서 그 길이를 갖는 현도 하나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현들은 전부 다 2개씩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좀 과장을 한번 해볼까? 이거 방학 때 했던 거다. 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봤어. 그래서 범위를 구해봤어. 범위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루트 3보다 크고
어떻게 나왔다? 뭐 해볼까? 한 2루트 3보다 작다 나왔다 칠까? 그러면은 정수인 현의 개수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수인 현의 길이는 뭐뭐뭐뭐뭐 나와요. 2 나오고 3 나오고 4도 나오나? 아, 이게 다네. 자, 그러면은 현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한 개야? 아니죠. 왜요? 선생님, 최소값은 하나라면서요. 최대값도 하나라면서요. 진짜 찐 최소값은 하나지. 찐 최대값은 하나지. 근데 정수인 것 중에 2는 실제 현의 길이로 치면은 최소값이 아니잖아. 두 개가 나오겠지. 알았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다. 알았지?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들 틀려요. 다 잘 해놓고 5개로 틀린 애들도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5개는 잘하네. 보통 10개로 많이들 틀려옵니다. 다 2개. 알았음? 오케이? 이거 조심. 자, 간다. 412번. 지워도 돼요? 간다요? 그림과 같이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x가 있습니다. 이사분면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에서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 f-5, f5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자, P라는 점이 어느 하나의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이냐? 아니지. 그러면 P가 어떠느냐에 따라 사실 F-랑 F5는 항상 바뀌지. 그지? 근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야, 얘들아? P가 여기 있을 때의 F-5는 얘고 얘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P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때의 값일 거고 여기 있는 얘가 5일 때의 값일 것 같은데 분명히 바뀌었지? 근데 F-랑 F5를 구해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일 것 같아? 항상 일정할 것 같은 느낌 안 드냐? 그치? P라는 점이 움직이더라도 F-5만 보면은 달라질 수 있어. F5만 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가 아니라 다를 거야. 근데 곱을 구하시오라고만 물어봤다는 거는 어떤 P를 잡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닐까? F-5만 보면 바뀌고 F5는 바뀌지만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은 저런 문제는 사실 P를 아무런 점 하나만 딱 잡아서 너희들이 계산하기 쉬운 거.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로 해야지 해서 답을 구했다. 그럼 그게 답이 맞을 거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도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좋다기보다. 알았지? 근데 지금은 나는 이제 설명하는 선생이니 그렇게 풀지는 않을게요. 알았죠? 자, 가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P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을 하자. 예시를 잡지 말고 x1, y1으로 잡자. 물론 x1은 음수일 거고 y1은 양수일 거야.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았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25가 되는 어떤 음수, 양수 x1, y1이 있나 봐. 거기서 이제 뭘 구해보자. 접선의 변경식을 찾아보자. 뭐예요? x1x 플러스 y1y는 25고 요 녀석의 y좌표가 fx 아니냐? 그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어디에? x에. 그 다음에 y에. 뭔 개소리야. x에 5도 한번 넣어보자. 자, 간다. 첫 번째. 마이너스 5x 1 더하기 f y1부터 쓸까? y1 f-5는 25입니다. 하나. 두 번째 5 넣어보자. 5x1 더하기 y1 f5도 25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25와 f-5와 f5를 곱해야 되니까 f-5는 뭔지 f5는 뭔지 정리해볼까? 25 플러스 5x1 나누기 y1. 두 번째 얘는 25 마이너스 5x1 나누기 y1. 둘이 뭐 해봐? 곱해봐. y1. 분모는 뭐야? y1 제곱. 분자는 뭐야? 누가 봐도 합쳐줘. 25의 제곱 625 마이너스 5x1의 제곱 25x1 제곱.
거기다가 이제 뭐 넣어봐? 이거 때려 넣어봐. 정리될 거야. 분모 y1의 제곱은 뭐다? 25 마이너스 y1 x1의 제곱. 어때요? 만약에 얘를 20으로 묶었다면 약분되죠. 답은 25. 알았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갈 수 있어야지. P가 움직여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나 보다. 곱하면. F- 분모에 바뀌는데요. F도 분모에 바뀌는데요. 근데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학생이었고 이 문제를 시험에서 만났다. 그럼 빨리 풀기 위해서 X와 Y를 쓰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마이너스 1,1을 썼을 것 같아. 알았죠? 오케이? 이네이씨 나 누구랑 얘기하냐? 알겠지 여러분? 그래요. 417번 가보자. 저기 그리고 시연이 혹시 중간에 번호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잉? 에이. 근데 어디 갔다 왔어? 클리닉시에서 분명 오는 거는 네가 제일 먼저 나온 걸 봤는데 내가. 클리닉? 새로운 쌤 아직 적응 안 돼서 그래. 풀이 끄고. 하나. 417번. 자, 좌표평면상에서 두 직선에 모두 접하는데 이 콤마형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의 중심. 응? 그림을 좀 그려봐야 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애매하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싶으면 그림 한번 그려봐. 둘 다 공통점 y절편이 0,6입니다. 맞죠? 근데 기울기가 달라요.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얘가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일 거야. 맞지? 그때 두 원에 접하는데 2,0이 어딨냐? 2,0 한 요쯤 있겠네. 요점.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는 거구나.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중요하긴 하겠다. 그지? 왜? 원의 중심을 A, B로 안 잡아도 되겠네. 그림을 그렸더니 원의 중심을 어차피 얘랑 얘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얘들아. 어차피 공통되는 성질이라서 하나로만 미지수 가고 대신에 그 미지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자? 0,A로 잡을 수 있잖아. X 좌표를 0으로 잡아도 되잖아. 맞지? 그거 하나가 도움이 됐네. 그림을 그렸더니. 자, 어쨌든 원의 변경식에 원의 중심이 나왔어. 반지름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뭐 하자? 그 0,A로부터 저 직선들까지의 거리. 자, 저 직선들을 뭐 하자? 일반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부부부붕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그 거리가 똑같고 둘 다 R인 거지. 그지? 그럼 R도 어차피 미지수, 또 다른 미지수니까 R을 먼저 쓰지 말고 거리를 구하자. D 뭐요? 루트 4 플러스 1 0A 넣어주면은 6-A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는 루트 또 4 플러스 1분의 0A 넣어주면은 뭐야? A 마이너스 뭐야? 똑같잖아. 당연히 똑같네? 그냥 6-A를 다 똑같이 쓰자. 여기는 원래 A-6인데 어차피 절대값 시험은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네? 그게 R이면 된다. 맞지? 맞죠? 이코메형을 안 했구나.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반지름을 R로 표현하지 말고 A로 쓰자. 어떻게 쓸 건데? 여기가 이코메형이지. 내가 이코메형을 안 쓰고 있었구나. 요게 반지름이잖아. 이쪽도 반지름이고. 반지름 대신에 누구를 써버리자? 지나는 점과 중심 사이 거리를 써버리자. 루트 4 플러스 A제곱. 알았죠? 그럼 끝났네. 양변에 루트 500 해주면은 절대값 6-A가 루트 안에서 5배 20 더하기 5A제곱. 그러면 이제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양변을 제곱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5A제곱 플러스 20이에요. 싹 다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은 4A제곱 플러스 12A에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 4, 4, 4 약분을 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 나오고 1, 4. 마이너스는 1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4 하나, 1 하나. 아, 그러니까 얘가 0, 얼마? 마이너스 4인 거고 얘가 뭐? 0,1인 게 나왔네. 그때 뭐 하래? 5원 2의 길이니까 이거 구하면 답이지. 5는 5. 알았죠?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정리. 자, 시작해도 돼. 우리가 평면 좌표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만약에 PA와 PB의 그냥 거리의 합이었으면은 말 그대로 거리의 합의 최대 최소 일직선 만들기지. 제곱의 합의 최소면 뭐라 그랬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이 문제를 과연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 수 있을까? 아니. P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기가 너무 빡세.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따라가는 거는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A, B로 하던가. 어떤 직선이 있으니까 A, 뭐 예를 들어서 MA 플러스 N꼴로 표현을 하면은 제곱을 하면 2차식이 되니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지금은 P가 움직여. 어디 위를? 하필이면 원 위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를 미지수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심플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절대로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별표치라고 했는데 원에서 나오는 제곱 더하기, 정확하게 거리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는 뭘 기억을 하면 되냐면은 문제의 유형 자체를 기억해버리세요. 풀이 자체를. 파푸스 중선 정리야. 이거 외워놔. 나도 딱 보자마자 문제만 딱 보자마자 얘기했듯이 너희들도 외울 수 있음. 한 번만 풀이 잘 들어놓으면 된다. 알았지? 갑자기 파푸스 중선 정리가 왜 나왔을까? 이걸 기억을 하라는 의미는 문제에서 안 시켰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파푸스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야. 뭐 A, B의 중점 어딘데? 일단 나는 M으로 잡을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잘 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잘 한번 봐봐요. 요 삼각형 파푸스 중선 정리.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에다가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다. 맞냐? 파푸스 중선 정리 썼어. 맞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A도 특정되어 있는 점이고 M도 나와 있는 점이니까 얘는 상수일 뿐이야. 아직 구하진 않았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요건데 요 녀석의 최소값은 결국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거는 언제? PM이 가장 짧은 때 등장한다라는 것까지는 찾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PM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돼. 이게 뭔데? 원 밖에 있는 M이라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해했어? 그럼 PM의 최소값은 뭐야? 5M에서 반지름을 빼면 됩니다. 그게 바로 PM의 최소값인 거야. 얼마야? 3이잖아. 답은 뭐예요? 2 곱하기 AM 제곱은 좀 이따 구할게. PM의 최소값은 3. 이것인 거야. 이게 답이야. 알았죠? AM 구하자. AM 뭐지? AM은 루트 5지. 그럼 제곱이니까 5네. 끝. 28.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진짜 자주 엄청 뭐 매번 나온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 번 시험을 보면 한 학교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더라. 그 정도의 빈도로는 나와. 알았지? 그런데 나왔다 하면 오답률이 높아. 자, 어쨌든 됐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되면 503번 갈게요. 간다. 원C 2원 중심의 좌표가 0,0가 반지름 이거네. 그리고 원C 2 저렇게 보면은 불편하니까 뭐 하자.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제곱 더해보면 상수항 얼마? 25. 근데 원래는 21. 그럼 4가 더 더해졌으니까 5분에도 4를 더했다는 얘기다. 그럼 뭐야?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이것도 쓸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지.
자, 됐죠? 어쨌든 그렇게 원 C1과 C2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때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대. P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P에서 원 C1의 그은 접선의 접점을 Q, 그 점 P에서 원 C2의 그은 접선의 접점을 R이라고 할 때 PQ와 PR이 똑같다 P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결국은 그게 같다라는 거는 이 문제가 가진 독특한 점이지만 PQ의 길이를 언급을 했다는 거는 뭐야?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잖아. 그지? 두 번째 누구? PR도 마찬가지야. 같다라는 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P에서 R에까지 점의 길이 접선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현의 길이나 접선의 길이는 결국 뭐다? 중등기하.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요거를 표현하자였지. 피타고라스에서 구하는 거.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반지름의 길이 1과 요거 길이. 자,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P의 좌표를 내가 잠깐 A, 빵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길이 A고, 그럼 노란색 길이는, 즉 PQ의 길이는 뭐가 됐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다로 바로 표현을 하면 되잖아. 아, 예,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지? 아, 저 노란 거 했지. 자, 빨간 거 보러 가자. 빨간 쪽에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2예요. 그리고 여기 길이 구하러 갑시다. 이거 길이가 뭐예요?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9. 맞죠? 그럼 이제 빨간 길이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맞죠? 뭐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죠. 맞지?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4를 뺀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뭐야? 얘 제곱하면 루트만 풀면 되니까 A-4의 제곱에서 9가 나왔을 거야. 근데 거기서 4를 뺀다고 생각하면 얘는 5가 됐겠지. 그 노란색과 빨간색 길이가 서로 뭐 하다? 똑같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똑같다. 그럼 양변 제곱을 해주면 끝납니다. 맞죠?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1. 끝. 사라져. 8a는. 그러면 a가 나왔고 4? 2로 약분되네. 4분의 11. 끝. 답은 어디 있어? 4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길이가 같다. 두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 문제가 가진 독특한 점이면 어쨌든 그 길이들이 다 접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했던 유형. 알았음? 504번 가보자. 역시 정리 좀 할래요?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빵, 반지름의 길이가 R, 뭐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리고 A, 2,2라는 A라는 점이 있대. 근데 그 A가 2,2인데 요거 길이가 뭐야? 바로 OA의 길이잖아. 그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치 빨리 채야 돼. 여기에 2,2가 있어. A. 그때 요 길이가 2루트라고. 그거보다는 짧다니까 오해를 했나. A를 포함하지도 못하고 지나지도 못하고 못 미치는 상태로 반지름이 그려지는 거다. 맞지? 맞지? 그래서 뭐 좀 작게 그려놓을게. 요 정도? 좀 더 잘라. 요 정도? 몰라. 자, 요게 원C다. 됐음. 2루트니까 요 2,0보다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A에서 1의 그은 접선 L이 있음. 짠. 짠. 요 점을 P라고 잡겠대. 근데 밑으로 가든 말든 상관이 따로 없나 봐. 요거는 그리지 말자. 하나만 하자. 자, 여기를 P라고 잡았대. P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 다른 말로 뭐야?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럼 뭐야? 항상 어딜 지나겠네? 원의 중심을 지나주겠네. 맞지? 접선의 수직인 거니까. 접점을 지나면. 중심을 지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원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Q라고 부르는. 그때 지금처럼 APQ가 뭐하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주세요. 그럼 뭐야? 당연히 90도가 여기니까 무조건 이 길이가 똑같지. 이거 길이 얼만데? 2R. 이거 길이도 얼만데? 2R이 되도록 해달래. 그 얘기잖아. 뭔 말?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고 여기 길이 얼마야? R이거든. 여기는 얼마야? 2 루트 2거든.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네. 알았지? 알았지? 뭐요?
8은 4R제곱과 R제곱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반지름 R제곱이 뭐예요? 5분의 8이죠. 그럼 R값은 당연히 길이니까 루트 그냥 5분의 8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되겠네. 원방은 찾았어. 맞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해달래? 이번에는 P의 좌표를 찾아달래. 그럼 접점을 지난다 해주면 되잖아. 어쨌든 원방이 뭐가 됐어? 원C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5분의 8. 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 이제 뭐? P, A, B. 저 A, B를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잖아. 원 위에 뭐가 있다? 점 P가 있다. A, B라고 했으니까 A, B를 살려보자. 그럼 위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위에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하자? 원에 대입을 하나 하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예요? 5분의 20, 5분의 8이에요 라는 거 하나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건 뭐? 접선 L. 접선 L 뭐야? AX 플러스 BY는 5분의 8. 근데 그 녀석이 뭘 지난다? 2,2를 지난다. 대입을 하자. 그럼 뭐야? 대입을 하자. 그럼 뭐야? 2A 더하기 2B는 5분의 8. 딱 봐도 물어보는 게 곱이고 제곱의 합이고 합이니까 양면을 2로 미리 나눠놓으면 편하겠지? 5분의 4. 끝. A, B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뭐? 곱셈공식. 정확하게 곱셈공식의 변형. 알았지? 끝. 마지막 두 개. 13번, 14번 가보자. 갈까요? 513번. 자, A라는 점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됐는데, 그럼 B와 C의 좌표들의 X좌표들의 합이 얼마인지 Y좌표들의 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미지수를 4개를 다 미지수로 잡을지 말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막 식으로 잡지는 않을게. 자, 어쨌든 근데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됐는데 뭐 해야 되겠나? 마지막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림을 좀 그려볼까? 그림이 도움이 될까? 이거는 실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여기. A.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된다. 여기가 무게중심의 좌표. 그러면은 BC의 중점은 어디 있겠네요? 여기 위에 여기 있겠네요.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곳에. 여기가 지금 G가 마이너스 1,1이거든. 뿅뽕뽕 여기로 간다. 여기의 좌표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냐, X좌표. 그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Y좌표는 마이너스 1, 0, 1, 2. 그게 뭐다? BC의 중점일 거야. BC가 이렇게 놓일지, BC가 이렇게 놓일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무게중심은 여기가 나오게 되겠지.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무게중심 말고 외심의 좌표가 원의 중심인데 그게 뭐야? 0,0이래. 그러면은 BC는 어디 위에 써야 돼? 요 원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대충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요렇게 B가 C가 놓이겠다라는 게 감은 오겠다. 맞지? 됐나요? 자, 일단 원방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원방은 찾을 수 있잖아. 원의 중심 알고 지난 점 하나 아니까 사실. 그지? 원망을 먼저 찾아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 26. 이 위에 이제 bc가 있는 거야. 근데 bc의 중점이 뭐가 되도록? 1,2가 되도록. 알았음?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 용도로 사용을 했다. 얘네들의 미지수를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를 특정을 한 거지. 뭐 결국 같은 말이긴 해요. 알았음? 자, 찾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BC를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저 1,1을 바로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점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해봐. 그럼 요 녀석의 좌표는 뭐임? 얘가 중점이니까 더하면 2가 되게 2-A면 되겠네. 맞지? 요 중점이 2니까 Y좌표는 더하면 4가 되게 4-B면 되겠네. 근데 둘 다 원 위에 있는 거야. 넣어볼까? 그러면은 얘는 원 위에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 쟤도 원 위에 있다. 2-A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이 얼마? 26. 둘이 연립할 건데 얘는 딱 보자마자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 나오잖아. 그럼 뭐가 남아있는 나머지 항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B 더하기 상수항 16 더하기 4, 20. 그놈이 또 뭐 된다? 0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연립하면 사실 AB 나온 거예요. 왜? 됐지? 그래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로 약분. 그럼 A는 뭐야? 5 마이너스 2B네. 그럼 이 녀석을 대입을 해버리면 어휴 숨차 25 마이너스 20B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B제곱이 26. 5B제곱 마이너스 20B 마이너스 1이 0이네. 늘 만족하는 B에 대한 얘기야. 뭐 A, B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때 뭐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ABC의 넓이다. ABC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뭐 할까?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 직선 BC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BC에서부터 A까지 거리를 높이로 사용하고 BC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으면 그걸 찾아버리기만 하면 끝나잖아. 사실. 그지? 지금 여기까지만 딱 와봐도 지금 B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나 근데 계산 실수했니? 아니지? 자, 뭐 어쨌든 어떻게 찾아야 좀 심플할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난 왠지 B가 0 나올 줄 알았는데 0이 안 나오네. 그래서 사실 식으로 밀어붙여봤던 건데 그림의 대충 C가 원점 0 주변에 있잖아, 그치? X축 근처에 있잖아. 그래서 난 B가 0인 줄 알았거든. 아니네. 이렇게 하자. 아까도 말했던 건데 근데 AB를 안 찾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 좀 다르게 구하자. 방금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방금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아마 AB의 좌표 찾아야 될 거야. BC의 좌표. BC의 좌표 찾아야 될 건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 뭐 이거 이용해도 되지. 그지?
이거의 미지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지저분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는다. 그래도 되지. 이거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1,1을 지난다 하면 돼요. 그럼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 찾은 거거든. 양변 2배 해주면 2y-x 는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 양변 2배.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가 나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BC의 좌표를 찾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내 풀이었거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찾아주기만 하면은 사실 뭐야? 그냥 뭐 나온 거야? 높이 나온 거죠. D 뭐예요? 루트 1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뿅뿅. 그럼 뭐예요? 루트 5분의 미쳤다 12. 요게 높이야. 정과 직선사의 거리 요거.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밑변만 찾아주면 돼. 이해됐음? 이해됐음? 자, 밑변의 길이는 뭐야? 편의 길이죠. 그러면 A, B, C의 좌표를 안 찾아도 되잖아. 그지? 왜? 이거 루트 5거든. 이거 반지름 길이 루트 26이거든. 그 요거 길이 찾을 수 있잖아. 얼마야? 루트 21거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나왔죠. 얼마? 저거 2배. 그러면은 답 나왔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분의 12루트로 쓸게요. 그러면은 답은 5분의 12 곱하기 루트 100. 얘가 P분의 Q인가 봐. 됐죠? 답은 17. 요게 훨씬 쉬운 것 같다. 아까보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14번 하나 더 남았네. 잠깐 쉬었다 하자. 아무튼 됐죠? 됐죠? 예, 끝. 자, 514번. 두 실수 AB가 있어요. fx가 뭐야? a 괄호 열고 x-b의 제곱식이다. 그럼 뭐야? b, 0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0일 수도 있고 저게 b, 0에서 어쨌든 접하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어떤 이차함수라는 얘기다. 맞지? 자, 그때 fx 위에 있으면서 직선 y는 3분의 4 x와 x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3개가 있대요. 그런 원의 개수가 3개래요. 자, 요게 포인트인 것 같다. 자, 간다잉. 일단 x축에도 접한다고 하고 y는 3분의 4 살짝 완만하게 생겼겠다. 그렇지? 완만하게가 아니네. 3분의 3이 1보다 큰 거구나. 살짝 요렇게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하는 원이 3개가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특정되지 않을까?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x 1, 2, 3라고 할 때 곱하면 양수다. 저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fx가 예를 들어서 b, 0인데 요렇게 생겼다 쳐보자. 여기가 b, 0이고 최고차에서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봤어. x축과 x축과 y는 3분의 x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이 저 노란색이 있으면서. 그럼 어디에? 헷갈려. x축과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그림이 좀 이상했나? 그러면은 결국 뭐 있어? 2개밖에 없지. 이렇게 접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접하고. 맞죠?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러면은 3개가 되려고 하면은 어때? 저 그래프를 특정해 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생겼었다. 그럼 어때? 요 둘,
X축에 접해야 되고 이 직선에도 접해야 되니까 그 둘의 어떻게 보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중심이면은 동시에 접하지. X축에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기 그림이 왜 이래? 여기 있으면은 역시 동시에 접하게 그릴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이것만 있나? 아니지. 예를 들어서 요 직선과 또 만약에 만난다면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만나네. 그러면 A는 좀 넙대대하게 생기면은 가능하겠다, 맞지? 돼, 안 돼? 안 될걸? 왜? 얘는 결국 아무리 최고 차의 개수가 작아서 넙대대 하더라도 2차는 2차야. 언젠간 또 뚫고 지나갈 거야. 그러면 딱 3개가 됩니다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접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점에서 하나, 동시에 접하는 거, 직선과 X축에, 그리고 아까 그렸던 요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그렇게 3개가 그려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나? 너네가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요런 데 중심이 있으면 돼요 였는데 그게 결국은 Y는 X였고 Y는 X가 다른 말로 치면 뭐야? 이 직선과 이 직선 뭐 X축에 접해야 되고 Y축에 접해야 되지. 둘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었던 거야. 이쪽에서도 되지. 이쪽에서 각을 이등분하게 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 위에 있어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단 말이야. 그걸 약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X축과 Y축을 색깔 좀 다르게 그려줄게. Y축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그냥 흰색으로 해놓고 얘가 X축이요. 너무 왼쪽을 쏠았다. 오른쪽을 쏠렸다. 그리고 Y는 3분의 4X 아까처럼 좀 급하게 살짝 급하게 그려보자. 얘가 Y는 3분의 4X요. 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둘이 각의 이등분선. 요 위에 있으면 원의 중심이 접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이 위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접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또 누구? 여기도 마찬가지. 요 각을 이등분한 직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빨간 색깔 점선 위에 뭐가 있으면 된다? 중심이 있으면 돼. 근데 중심을 이거는 내가 찾은 거고 문제에서는 y는 a 곱하기 x-b의 제곱 위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점선 위에 있는 거를 원의 중심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게 몇 개 있다? 3개. 즉, 이 2차 함수와 두 직선이 만나는 모든 점을 다 찾아주면은 3개입니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아까처럼 B가 예를 들어서 음수가 됐어. B, 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와. 이 직선과는 안 만나잖아. 그럼 이런 건 불가능한 거야. 아무리 B를 오른쪽으로 옮기더라도 결국 A가 양수면은 2개밖에 안 만나. 원을 2개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B, 0이 B가 음수라서 왼쪽에서 Y축의 왼쪽에서 접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면은 만약에 이 직선과 접하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는 총 몇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원이 몇 개? 3개가 생깁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Y축의 오른쪽 B가 양수여봐. 그래도 어디야? 예를 들어서 요런 데 꼭지점을 가질 거야. 요런 데 꼭지점을 가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번에는 최고차 개수가 A가 음수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얘랑 얘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근데 양수가 되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은 만약에 이 직선에 이렇게 접해준다면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3개가 되면서 원을 3개 그릴 수 있어요가 된다고. 이 얘기야. 뭔 말 알? 이런 씨부래. 표정이 왜 저래?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이 있으면 원이 어떻게 그려진다? 요걸 중심으로 하면서 초록색에 접하는 원 하나,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초록색 2개 다 접하는 원 하나,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초록색 2개 접하는 원 하나, 이렇게 3개 그릴 수 있다고. 뭔 말 알?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빨간 직선을 우리가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빨간 직선과 내가 찾아야 되는 저 fx의 교점이 총 3개, 빨간 직선 2개와 만나는 점이 총 3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하나랑은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겠지. 알았니? 알았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때? 그 x좌표를 다 곱해봤더니 양수래. 그 말은 뭐야? 음수 쪽에서 2개, 양수 쪽에서 하나 나오던가 x좌표가, 또는 셋 다 양수거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b가 양수가 되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은 이 빨간 직선 얘랑은 무조건 양수 쪽에서 2개에서 만날 거란 말이야. 근데 접하는 것이 무조건 음수잖아. x 1, 2, 3의 곱이 음수겠지. 그럼 무조건 뭐가 맞다? 얘가 맞는 거야. b가 음수가 되면서 엎어져가지고 빨간 직선과는 왼쪽, y축의 왼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x 1, 2는 음수인데 x 3는 뭐해? 여기에서 접하는데 그게 항상 4, 4분면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자, 이걸로 특정했다. 그럼 일단 부호 하나 결정하자. b는 뭐다? 음수가 될 거고 a도 뭐다?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fx가 ax-b의 제곱이라고 쓸게. 얘가 뭐랑은? 얘랑은 l이라고 부를게. l이랑은 뭐 한다? 2점에서 만나고. 얘를 m이라 불러볼까? ax-b의 제곱이랑 누구? m을 연립을 하면은 얘는 뭐 한다?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 대로 풀면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l과 m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요 녀석에 대해서도 나왔네. 무게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거는 f1, x1, fx2, fx3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y좌표들의 합은. 맞죠? 맞죠? 끝. 그 조건을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fx 구하기지. 나도 알겠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L 찾고 M 찾아줘야 되겠네, 먼저. 연립하기 위해서. 얘도 연립하기 위해서. 그럼 LM의 방정식을 찾자. 그건 어느 유형이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각의 이등분선 아니니? 그치? 각의 이등분선 아니니? 그러면 뭐 한다? 한다. L과 M 찾는다. Y는 3분의 4X와 Y는 0이 X축이죠. 의 각의 이등분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 다시 간다. 4x-3y는 0으로부터 과 y는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처럼 푸는 게 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럼 그 점을 우리가 뭐 해보자? x, y라고 해보자. 그럼 y는 0으로부터의 거리. x축과의 거리는 뭐야? y좌표의 절대값 씌운 게 그냥 거리지? 절대값 y. 자, 그게 뭐랑 같다? 얘랑 같다. 뭐야? 루트 16 더하기 9분의 4x-3y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은 절대값 4x-3y는 5 절대값 y죠. 그럼 방정식 2개 찾았지. 절대값 는 절대값 어떻게 풀어? 하나는 절대값을 우변을 그냥 풉니다. 다른 하나는 좌변은 그냥 풀 때 우변은 부호 반대로 바꿔서 풀어요. 그럼 이 직선은 뭐야? 넘어가주면은 우변을 넘어가자. 넘어가주면은 y는 2분의 1x지. 뭐야? 이거겠네. l이겠네. 얘는 얘도 우변으로 넘어가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2x겠네. 뭐 m이겠지. 맞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고? 다시 한번. ax-b의 제곱은 2분의 1x와 만나는 거는 2점에서 만난다. 양변 2배에서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이 양수다. 두 번째, ax-b의 제곱과 누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만난다. 요거는 뭐야? 판별 써주면은 0이다 하면 되겠지. 됐죠? 깎아.
ax제곱에 2ax제곱에 양면 2배 헷갈려. 저변에 넘어가서 전개를 해주면 스트레스 받아. 플러스 마이너스 4ab 플러스 1x 플러스 2ab 제곱은 0. 판별식은 양. 얘는 ax 제곱 좌변으로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로 굳이 묶어볼까? ab 마이너스 1 x 플러스 ab 제곱은 0입니다. 판별식은 뭐다? 0이다. 대충 여기까지. 근데 좀 심한데? 좀 심한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좌표가 두 개겠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서 나오는 x좌표 판별식 0이니까 하나겠지? 감마라고 하자. 알았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알파 베타, 여기서는 감마가 나오는데 그놈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y좌표들의 합이 마이너스 7인 걸 이용을 해주자. y좌표 어떻게 찾을래? f에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f 아직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직선에다 넣었다 치자. 알파 베타는 결국 여기야. L 위에 있을 거라고. 어디? L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럼 y좌표는 2분의 1만 붙여주면 되네. 그러니까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다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결국은 2 위에 있는 거 아니야. y좌표는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2 감마 그게 마이너스 7입니다 하면 되잖아. 알았니? 그럼 얘네들을 뭐 해주세요? 여기서는 근각의 제곱관계로, 여기서는 근의 공식이든 완전 제곱식이든 어쨌든 x값 찾아주세요. 중근 나올 거니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알아서. 그놈의 합의 마이너스 7입니다를 이용하면은 답을 내려면은 낼 수는 있는 상황이겠다. 알았지? 알았지? 끝. 너네한테 그냥 뭐 x축의 반을 3만큼 이동시켜주세요, 2만큼 이동시켜주세요 했을 때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도형의 이동은 그쪽이 메인이 아니야. 너네 시험을 생각을 하면 그쪽은 사실 그냥 거저주는 문제. 물론 거저주는 걸 못 받아먹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이동의 문제일까? 아니. 원방, 직방, 평면, 좌표가 문제일 거야. 자, 어쨌든 쭉 갑니다. 도형의 이동 끊겼다. 어쨌든 이동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싹 정리합시다. 오늘 아마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요. 평행이동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칭이동으로 할 거예요. 이 영상이네. 화면 잠깐 끌까? 시간이 안 되겠지. 안 돼. 자, 평행이동. 어떤 게 있습니까? 점을 이동해 볼 거예요. 도형을 이동해 볼 거예요. 대칭이동은요, 역시 점을 이동해 볼 거예요. 도형을 이동해 볼 거예요. 얘네들은 쉽다고. 자, x, y라는 점이 있었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 보세요. 못하겠는 사람 없잖아. 그냥 하면 되거든. x좌표 더해주는 거. 이동한 만큼. 맞죠? 만약에 이 x, y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얼마만큼? b만큼. 그럼 뭐야?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에만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설명을 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변경을 해주세요. 그럼 뭐야? x좌표는 x좌표끼리 다 더해주고 y좌표는 y좌표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끝나거든. 얘도 이제 어떤 도형이 있어. fx, y는 0이라고. 약간 일반형처럼 표현하지만 꼭 일반형일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얘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그냥 한 방에 하자.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식에서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해주기만 하면 끝난다. 부호만 반대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을 생각하면 편하지. 0,0이었을 때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꼴인데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서 중심의 좌표가 2,3이 될 때 점은 분명히 더하기로 구했지만 원방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잖아. 알았죠? 그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점의 이동으로 가볼까요? 대칭 이동. 점에 x, y가 있었어. 얘네들도 쉽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 시은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 그러면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10월.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라고요. 그러니까 x 불러 다시 뭐 웃어? 오케이. 그렇지. 뭐 y의 부호 바꾸기. 그럼 y축 대칭은 대충 감이 오지? 그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뭘 바꾸면 되겠어? x의 부호 바꾸기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요, 둘 다 부호 바꾸기입니다. 외우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요, 아까 네가 처음에 잘못 말했던 xy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나와서 많이들 까먹었을 텐데 한번 다시 기억해라. xy의 부호와 자리를 모두 다 바꿔주기. 알았죠? 2,3이었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야. 알았음? 기억하세요? 자, 도형 이동으로 가봅시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다. 그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세요. 그럼 뭐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y들을 다 뭐로? 마이너스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 식 자체를 바꿔 쓰는 거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요, 이 도형, 이 그래프,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x들을 싹 다 마이너스 x로 바꿨었잖아. 원점 대칭이면요, 둘 다 부호 바꾸기. 대신에 제곱 안에 있는 건 부호 안 바뀌겠지. 아무튼 y는 대칭이면요, f, y, x는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는요. 자, 이거 언제 했었어? 방학 때 했었죠. 자, 그때 뭐 특강 때 했던 얘기. 결국 y는 x에 대한 대칭인 얘는 뭐다? 원래 도형과는 역함수 관계 있다. 자, 함수에서는 이걸로도 설명하기도 하지. 알았지? 뭐 근데 지금은 함수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원 같은 함수가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역함수 얘기는 뺄게요. 어쨌든 이겁니다. 되었음? 그럼 기본적인 이동 끝난 거야. 이 기본적인 이동 가지고 유형 한 6개에서 12개 정도 만들고 있을 거다 아마. 마플 시너지는. 다 근데 이거야. 그걸 하나하나 뜯어놓은 것 뿐이야. 이거 가지고 유형 하나, 뭐 이거 가지고 유형 하나, 근데 이거 가지고 살짝 응용한 유형 하나 뭐 하면. 알았죠? 그러면서 뭐도 나올 거야. 평면 접할 때 했던 x축에 대하여 위에 p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하면서 a를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하면서 나오겠지 다시 한번. 알았죠? y의 부호만 바꿔주고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기 이런 유형들도 다 여기 포함 다 돼 있어. 알았어? 자, 이런 기본적인 대칭 이동이 또는 평이동이 문제일까? 아니, 너희들의 문제는 여기가 아니야. 학생들이 보통 문제를 느끼는 거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지금은 우리는 무슨 점? 원점 하나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해봤잖아. 또 있어. 직선에 대한 이거 뭐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우리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해봤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개 나네. 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을 해봤잖아. 아, 여기 원점도 있구나. 아, 원점 했는데? 아, 여기. 여기서 x축이나 y축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만 해봤잖아. 그지? 뭐 x축이라는 직선, y축이라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 네 개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을 해봤거든. 근데 이제는 뭐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고 y는 x-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거기서 너네들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겠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뭐 여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AP, BP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해야 돼? a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는 이걸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치 이동을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런 데서 문제가 너희들은 생길 거야. 그래서 방학 때는 쟤네들 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내가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요득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여기서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차피 마플 시너지는 요거 가지고 유형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만들고 있고 여기서도 유형 한 개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만들고 있어. 알겠죠? 어쨌든 근데 여기가 너희들은 핵심이 될 거다. 많이 틀리는 곳.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뭘 이동해 볼 거야? 역시 점을 이동을 해볼 거고 역시 도형을 이동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점을 이동을 해볼 거고 여기서는 도형을 이동을 해볼 겁니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자, 가보자. 어떤 점이 있었어.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 여기에 M, N이라는 점이 있었어. 다 준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볼 거야? 이 노란색 점이 주어져 있는 점이 빨간색 M, N이라는 점도 주어져 있는데 그놈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후회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럼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봐. 그럼 뭐다?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의 중점이 기준이다. 알았죠? 그래서 뭐 한다? 얘 주어져 있겠지. 얘네 둘 중에 A는 주어져 있고 X는 내가 잡은 미지수겠지. X하기 A 나누기 2는 M이다 하면 X값 나오겠지. 그렇게 찾아주면 된다고. 뭐? 얘가 중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중점이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 그럼 누가 중점인지는 너희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던가 혹은 그림을 그리면 쉽지. 뭐뭐뭐뭐에 대하여 대치 이동할 때 그 뭐뭐뭐뭐 걔가 중점인 거거든. 이동한 점, 이동하기 전의 점의 중점이거든. 알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로 갑니다. 어떤 점이 있었어. 역시 A, B라는 점이 있었어. 그걸 뭐 해보겠대? 여기에 직선이 있었어. Y는 mx 플러스 n.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세요. 그럼 뭐야?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야. 수직이 되면서 길이가 같게. 여기쯤 되겠지? 여기에 점을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이 되는 거야. 이동한 후에죠. 대칭 이동 후에죠. 그래도 뭐다? 우리는 얘를 x, y로 잡습니다.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봐. 그럼 뭐 하면 된다? 둘의 중점. 그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둘의 중점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그거를 여기 직선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지. 하나만 더 찾아주면 돼. 그럼 뭐 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뭐? 요 놈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줘. x-a분의 y-b. 그거의 기울기가 뭐다? 수직. 마이너스 n분의 1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뭐 한다? 중점이 얘 위에 있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다. 두 가지 사실 모두 사용해주면 당연히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걸로 얘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뭔가 공식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알았지? 알았지? 뭐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이동한 후의 점과 이동하기 전의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얘다.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가볼 거야. 자,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에 똑같이 주어져 있으면 자, 보자.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세요 라고 주어졌어. 얘들아. 어떤 도형 fx, y는 0이 있었어. 그거를 가지고 m,n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꼭 상식으로 기억해라. 그 점을 기준으로 뭐 하면 돼? 180도 회전을 시켜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충 이런 그림 그려지겠지. 그거 찾아주는 거야. 이 말도 기억을 해라. 회전을 시키면 된다라는 말. 알았지? 근데 회전을 시킨 방정식을 구하는 건 우리는 할 줄 몰라. 이거는 행렬에서 회전 변화되는 걸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라고. 좀 이따 쓸 겁니다. 알았죠? 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일단은 요런 점 도형 위에 있는 점을 대칭이동하면은 여기로 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점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이런 데 오는 거야. 요런 점 대칭 이동을 해주면 이런 데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하면 돼?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 B가 있었고, 맞지?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을 대칭이동한 점에 대해서 뭐 찾아주면 돼? 자취를 찾아주면 돼.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자취의 방정식 유형처럼 풀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뭐다? 중점이라는 성질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점의 자취처럼 풀면 돼. 일단 기본 풀이는 이거라고. 근데 내가 자취할 때마다 하던 얘기지. 뭐 움직이는 점 유형은 요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는 저 도형 fx, y 는 0이라는 저 도형이 이상한 포물선 같은 거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야. 요즘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요? 요즘 문제는 다시 지운다. 요즘 문제는 저 fx, y 는 0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 있다? 그냥 하나의 직선일 거야. 무조건 어느 하나의 직선일 거야. 근데 그놈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그럼 뭘 기억하라 그래서 아까?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180도 회전. 얘들아, 직선을 180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원래 기울기와 나중 기울기가 동일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직선은 원래 주어져 있던 이동하기 전의 직선과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것만 포인트로 잡아주면 돼. 그럼 만약에 얘가 y는 2x-1이었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로 잡아주면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해줘? 하나의 점만 나오면은 직선 완성이지. 그러면 그 점을 뭐 해봐? 요 위에는 제일 심플한 점 아무거나 찾아봐. 뭐야? 1,1 다 좋은데 0,-1이 제일 심플하지 않겠니? 그럼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1이었다 하면은 뭐 하면 돼?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 찾기만 하면 돼. 몇 콤마 몇? 4,-1.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도록 하는 K 찾으면 직선 완성이에요. 이해됐어? 요즘은 이렇게 나온다. 뭐? 점에 대한 대칭이동 누구를? 직선을. 옛날에는 막 포물선도 나오고 뭐 이상한 도형 나오고 지랄 발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푼다고.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뭐다? 평행한 직선 나온다. 어떻게 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풀이가 나오지 움직이는 점을 이용하는 자취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니? 두 번째, 도형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이 있었어. 자, 이것도 그렸다가 지울 거야.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그걸 뭐 해줘?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달래. 자, 그럼 뭐 한다? 또 아까처럼 이 위를 움직이는 점 A, B를 가지고 대칭이동하면은 이 점, 대칭이동하면은 이 점, 대칭이동하면은 좀 더 이 점, 대칭이동을 하면은 이 점, 대칭이동을 하면 이 점 나오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 A, B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그럼 뭐야? 중점, 또 수직 관계를 쓰면서 자취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뭐?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푸는 게 메인 풀이였어요. 아무런 도형을 막 주거든. 원도 주고, 원이 포물선도 주고, 뭐 이상한 지랄 발광하거든. 그런데 요즘 이 도형이 한정적이다. 뭐 아니면 뭐다? 원 아니면 직선이야. 원 얘기는 안 할게. 왜? 중심만 이동시키면은 반지름이 갑자기 찌그러지진 않아. 갑자기 오그라들진 않는다고. 갑자기 확대되지도 않고. 반지름만 유지시켜놓고 중심을 이동하면 되니까 사실 이 문제야. 그지? 중심의 좌표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원막 나오면 개땡큐고 요즘은 뭐 나온다? 자, 간다. 어떤 직선이 있었어. 그거를 y는 mx 플러스 n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달래. 그러면 얘는 저기로 가고 쟤는 여기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거. 얘를 구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직선을 만들어보자. 아까처럼 평행이나 수직 관계가 나오진 않아. 오케이? 대신에 뭐가 나와주냐면은 이 둘의 교점을 얘도 같이 지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는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동하기 전의 직선이나 대칭 기준이 되는 저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좌표 찾아. 얘도 같이 지나요. 그리고 아까 0,-1처럼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나 제일 CF한 거 찾아봐. 0,1, 1,3 같은 거 말고 2,0 같은 거, 0,0 같은 제일 CF한 점을 하나 찾아서
걔를 실제로 대신을 시켜주는 거야. 뭐 얘처럼. 그렇게 하면은 2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교점 찾기고, 이건 뭐 점의 이동이야. 그 2개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도형의 이동이었지만 점의 이동처럼 풀면 된다는 거고, 얘도 뭐야? 도형의 이동이지만 실제로 계산은 다 점의 이동만 하면 돼. 하나만 딱. 알았죠? 하나만 딱 이동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평행을 이용하면 되고, 여기서는 교점을 지난다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풀면 도형 이동 끝이야. 자, 오늘은 앞에 풀이가 많았어, 길었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가 답니다. 이거 가지고 너희들 풀어오는 게 너희들의 관건이다. 알았냐? 자, 근데 내가 전에 방학 때도 했었어. 비켜줄게. 찍어. 자, 앉아서 좀 말하면서 마무리 짓자. 도형의 이동 쪽은 뭐가 문제라 그랬어? 자, 오늘 설명한 거는 쟤네들이 문제일까? 아니, 얘네들이 문제라 그랬어. 자, 근데 내가 지금 얘네 2개가 문제예요 라는 얘기는 사실 뭐만 딱 봤을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얘네가 문제인 거야. 근데 실제로 너희들의 요 오늘 숙제를 풀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어디서? 저기서도 막 문제가 등장할 거야. 왜 질문이냐면, 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동을 못해서가 아니야. 이동은 할 수 있겠는데, 이동한 뒤에 원이 갑자기 직선과 접한대. 이동한 후에 원에 대해서 점과의 거리에 대해서 최대 최소 찾으래. 이동한 후에 직선이 다른 직선과 위치 관계를 말해보래. 그러면서 결국 직선이, 원이, 평면이 문제라서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번 단원을 풀 때는 평면 얘기, 직선에서 나오던 얘기들, 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이나 상황들 자체를 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았음? 오케이? 요 단어는 그래서 약간 이 도형 전체에 대한 대단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꼭 하세요. 원의 접선부터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해서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았지?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봅시다.